네, 앞서 보셨듯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측이 오늘 각각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은 이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뭐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같이 보셨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 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라고 하는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수임계를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닌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선임계가 아직까지 제출된 변호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전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식적으로 이제 선임된 변호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드리면 여기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당시에 체포 명령을 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또 뭐 이 시민들과의 충돌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게 예고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예고를 한 내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내란을 예고를 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2-3시간 만에 이 가결된 다음에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또 어디 있느냐, 이런 주장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당시의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냐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그 담화문에 담겨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겹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으로도 이러한 주장이 계속해서 이제 뭐 탄핵 심판에서든지 아니면 형사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하면서 공수처로 단일화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나 뭐 체포영장 청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결국에 교통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공수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이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 수뇌부 그 구속돼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 수뇌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경찰에서 진행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이 출석 통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주된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 출석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것이 변호인이 일단은 선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었지만, 출석이 굉장히 여러 수사기관에서 오다 보니까는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든지 이런 부분 법원에서 검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는 공수처에서 이제 출석을 통보하고 여러 차례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인 뭐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열심히 수사를 했던 게 바로 검찰이지 않았습니까? 김영현 국방장관도 검찰이 구속했고요. 군 장성들에 대한 영장도 전부 다 검찰이 청구해서 구속했는데 왜 공수처로 이첩을 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부 반발도 좀 있었을 텐데요.
예,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 이게 검찰 특수본에서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검찰 특수본부장이 이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이 이첩한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조금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그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보면 예,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네.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 강제 규정이 있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요청을 한 경우에 응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응하지 않았을 때 뭐 어떤 조치가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인데 일단 검찰에서도 이게 만약에라도 이첩하지 않고 기소를 했을 때 또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습니다만 기소권은 없지 않습니까?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로 이첩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공수처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이제 그 규정을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수처법에는 이제 3조에서 이 부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 3조 1항 2호를 보면 이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소에 있어서는 결국엔 다시 검찰로 사건이 이제 이첩이 된 다음에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네. 기소 과정에서 이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을 이제 적시를 하게 됩니다. 공소장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공소장 작성이라든지 이 관련 증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이 검찰에서 공소 제기 단계에서 공수처와 다른 의견을 이제 좀 피력을 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또 추가적인 쟁점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 법 절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는데요. 공수처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어쨌든 그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를 경고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경고 서면을 보내고자 합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자, 공수처가 일단 2차 소환 요구를 검토하고 이것도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 검토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됐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할지 혹시 청구해서 발부가 된다면 체포는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더군요. 예, 맞습니다. 이 영장에 의한 체포냐 긴급 체포냐도 일단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만큼의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이 신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쨌든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변호인을 아직까지는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네. 부분 관련 수사도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발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호처와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조금 분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호처에서 최근에 또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뭐 군사상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조금 제한될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다툼이랄까 마찰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든지 긴급 체포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경호처와의 이런 분쟁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결국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